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름 대신 어떤 역할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민준 엄마, 김 부장님, 선생님. 그렇게 우리의 이름은 점점 불리우는 일이 줄어듭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재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던 누군가가 이름 하나로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일. 어쩌면 정말 작은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그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오늘은 호감 가는 사람은 말투가 다르다라는 책을 통해 이름을 부르는 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작은 말의 힘이 어떻게 관계를 바꾸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내게 와서 꽃이 된다. 야, 이리 와봐. 지훈아, 잠깐 와줄래? 같은 부탁이라도 말투에 따라 전해지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특별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름을 불러주며 말하면 대화가 다정다감해지고 관계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은 인터뷰에서 코치와 팀원들이 경기 중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격려하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내라는 말보다 라파, 네가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더 큰 동기부여를 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부르면 상대방의 자신감을 북돋우고 소속감을 높입니다. 일상에서도 이름을 부르면 대화와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네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혜 씨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더 큰 동기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가장 쉬운 방법. 심리학에서는 이름이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름을 들었을 때 뇌의 측두엽과 전두엽이 활성화되며 긍정적인 정서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상대방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름을 듣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상대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 이는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를 할 때 고객님 대신 김현수 고객님이라고 부르면 고객은 자신이 특별히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환기가 됩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 그거 어떻게 됐어? 라고 묻는 것보다 민철아, 그거 어떻게 됐어? 라고 말하면 더 친근하고 도탑게 느껴집니다. 이름은 호칭,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불러 대화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진 씨, 이 부분은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민재야, 이건 네가 정말 잘했어. 이름을 부름으로써 상대방의 주목을 유도하거나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가 아니었으면 이 프로젝트는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지야, 네 덕분에 다들 기분이 좋았어. 칭찬과 격려의 순간에 이름을 부르면 감동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연결하면 더욱 진심이 느껴집니다. 글쎄, 수현님이 한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린아,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하고 싶어? 대화 도중 가볍게 이름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름을 넣으면 대화의 흐름이 부드럽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준영 씨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혜림아, 네가 함께해줘서 든든했어.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전하면 상대방은 평소보다 더 특별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는 빈도는 적절해야 합니다. 너무 자주 부르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존중감 있게 발음하고 서두르거나 대충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글자 되지 않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대화와 관계가 바뀝니다. 때로는 이름만 불러도 상대방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특별하게 느끼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지금부터 이름을 부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를 통해 당신의 대화와 관계가 얼마나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경험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더 좋은 관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상대를 지목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너 정말 잘했어.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칭찬이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투로 전해진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말투로 전달된다면 칭찬의 효과는 오히려 반감되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를 돈독히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도 칭찬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행복감과 동기부여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동료들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 넣은 골들보다 동료 선수들의 도움들로 넣은 골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한테 도움을 줬던 동료들, 또 그 전에 그런 기점을 했던 선수들한테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 말은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잘했어 라는 말 대신 오늘 발표에서 사례를 잘 들어 설명해줘서 이해하기 쉬웠어 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노력이 정확히 인정받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칭찬받은 행동을 반복한다. 칭찬은 또한 밝고 긍정적인 말투와 함께 전달될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 덕분에 프로젝트가 훨씬 나아졌어. 라는 칭찬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는 행동심리학의 강화 이론에서도 잘 설명됩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 행동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가 이번 보고서를 꼼꼼히 작성해줘서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됐어.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칭찬은 상대방의 노력을 정확히 인정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관계도 더욱 돈독히 만듭니다. 칭찬을 할 때는 말투에 따뜻함과 진심을 담아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하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너의 열정이 느껴졌어. 정말 멋졌어. 처럼 상대방의 열정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이번 보고서에서 데이터를 잘 정리한 덕분에 회의가 훨씬 매끄러웠습니다. 처럼 칭찬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밝은 톤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아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의 아이디어 덕분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칭찬은 적절한 타이밍에 할 때 더 효과적이므로 공개적으로 할지 사적으로 할지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역할을 명확히 언급하며 네가 중간중간 체크해준 덕분에 실수를 줄일 수 있었어. 처럼 상대의 기여를 인정하면 관계는 더 깊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관계를 단단히 연결해 보세요. 여기까지 호감 가는 사람은 말투가 다르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라는 말이 있죠. 정말 한 끗 차이지만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걸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작은 행동을 칭찬해 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너무 사소해서 쉽게 지나쳐 버리지만 그 사소한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조금만 더 의식해 보면 어떨까요?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고 좋은 점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것. 그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일상에 훨씬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